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또 시장의 관심은 연준의 FOMC 정례 회의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 하락 전환한 뒤에는 계속 파란불 켜고 있지만 코스피는 3,200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수급은 양시장에서 개인만 들어오고 있네요. 시장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죠.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의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에서 댓글 소통도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소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떤 이슈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미국 시장이 양호하게 움직여주는 부분에 일단은 초점을 맞추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흔들리죠. 대신에 철강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철강주에 대한 이슈들은 이미 작년도서부터 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미 벌써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와주고 있는 철강 섹터들의 강세,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환경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그 생산량들이 감소를 하면서 최대 철강 생산을 하는 중국에서 감소가 되면서 이제 철강 가격에 대한 상승.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철강주들의 반사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것도 맞고 그동안 10년 넘게 빠졌던 부분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는 부분, 그다음에 순환매라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 외국인들이 그쪽을 열심히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사질 않으면 안 올라갑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미국 시장 나스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양이 나왔어요. 나스닥의 지금 모양은 눌림목을 완성을 끝내고 지금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가권에서 올라가도 그만 안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많이 밀리면 다시 올라오면 되는 거고 이미 신고가권이라서 그렇게 얘가 돌파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나스닥은 돌파가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이 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래서 어제 모양이 좋은 모양이 나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반도체라든지 IT에 대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당초 미국의 20조, 우리나라의 50조, 그래서 평택 3 공장에다 넣어놓고 3 공장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20조 투자해서 한 70조 정도. 지금 70조가 아니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40조까지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섹터들. 그러면 당연히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반도체 섹터에 있는 장비주들이 많이 다시 납품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공장들이 많이 지어지게 되면은 걔네들이 1년, 2년 공장을 돌리다 보면 그 기계들이 그 소모가 되겠죠. 그러면 고장 나기 전에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고장 난 다음에 교체하려면 이미 공장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산이 차질이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시간 어느 정도 쓰게 되면 교체하고 몇 년 되면 또 교체하고 공장을 많이 지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새로 하나 만들어지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사들이 납품이 더 잘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서는 한 오늘 정도나 이번 주에 내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한 번은 움직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움직여 상관없습니다. 5월 달에 계속 이슈가 있으니까 5월 달에 계속 이슈가 있고 그리고 5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에 대한 좋은 법안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유럽 시장도 괜찮고 어제 중국 시장 막판에 밀리긴 했지만 수렴형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일본 시장도
수렴형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살아나든 지금 미국 시장은 강세니까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지느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강세예요. 지금 아침에 시장이 조금 찌글찌글하게 움직인다고 한들 무너지거나 뭐 급락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그냥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주는데 순환매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어디서 순환매가 나오냐? 일단 IT는 주도주라 그랬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수출 강국이고 전 세계에 지금 IT가 제일 중요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IT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IT는 빼먹을 수가 없어서 IT 주도주 순환매, 그 종목별 순환매를 얘기하는 거여서 종목별 그 IT의 순환매랑 그다음에 철강주의 강세 순환매, 그러니까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 해운주, 기계주, 정유화학 거기에다가 이제 증권주까지 포함을 하고 뭐 은행주, 보험주까지 다 덩달아 넣으면 얘네들이 다 순환매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면서 가는 거예요. 2017년도장, 그러니까 2007년도장에서는 순환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에서는 뭐 조선주가 가면 뭐 건설주도 가고 건설주도 가면 기계주도 가고 뭐 해운주도 가고 이렇게 순환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2008년도 장이 나오고 난 이후에서 순환매가 사라졌습니다. 가는 것만 가는 차별화장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2008년도 때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순환매를 다 알아버리니까 순환매가 안 가는 시장이 올 것이다. 그 순환매는 언제 가느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 이제는 앞으로는 순환매라는 건 없어. 가는 것만 가는 거야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때쯤 되면 순환매가 돌 것이다.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과거에 2008년도쯤에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2018년도가 아니고 지금 21년이니까 조금 더 지나긴 했지만 말뜻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차별하다 생각을 하면 순환매가 돌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 생각을 하게 되면 차별화가 나오고 이게 청개구리처럼 움직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개인들을 수익을 안 주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렇게 맨날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맨날 작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만 사면은 돈 되는 줄 알고 삼성전자만 산다 그러죠. 주식 계좌를 파게 되면 그러니까 그쪽이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거나 많이 떠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때에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가고 있었던 바닥에는 순환매 업종들, 과거에선 쳐다보지도 않았던 조선업종, 과거에선 쳐다보지 않았던 철강, 기계, 해운 업종들. 근데 그게 지금이 제일 걔네들이 갑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순환매라는 이름으로 지금 계속 시장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2017년도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세로 시장이 올라간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2007년도에서는 순환매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 짬뽕이기는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긴 한데 둘 다 맞기는 한데 지금 순환매로 지금 지수가 3,200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 흐름 속에서 계속 순환매는 지속이 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근데 넘어간들 무슨 큰 뭐 여러분들 이득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도 그만, 안 넘어가도 그만입니다. 지금은 그냥 순환매로만 계속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뭐 철강주도 계속 뭐 오늘 아침서부터 계속 강하던데 이 철강주의 흐름이 조금 힘이 좀 빠지고 다른 업종에서 뭐 증권주가 됐든 건설주가 됐든 조선주가 됐든 해운주가 됐든 화학주가 됐든 다른 업종 속에서 이거를 바톤을 좀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침에서는 계속 그 철강 섹터들만 강한 흐름이 지금도 세아베스틸부터 해서 동국제강 뭐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이쪽만 강하니까 오늘 재미가 좀 없을 겁니다. 오늘 좀 재미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공개 방송 하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 여러분들의 체감이 좋은 거는 아닐 테지만 지금은 왜 공개 방송을 여러분들 해드리는지 이 차별화장 속에서 내지는 순환매 속에서 그러니까 순환매인데 차별화. 이제 이 얘기도 이제 어제 저녁 방송인데 차별화인데 순환매예요. 순환매인데 차별화입니다. 그러니까 해운주만 계속 가요. 철강주만 계속 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좀 이따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있을 예정이니까요. 오늘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올해에서 1월 달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바닥 종목으로 줬던 것들이 수익률이 꽤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4월 달이잖아요. 이제 4월 달 거의 다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1월 달서부터 4월 달 동안에서 올해 바닥에서 줬던 종목들이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그것도 보는 시간을 좀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철강주 비롯해서 강한 흐름 보이는 섹터 그리고 순환매 차별화 장세 특히 강조해 주셨고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시장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공개 방송도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원익홀딩스가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유니셈도 2.9%의 수익 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91.9%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는 원익홀딩스가 표적 종목으로 편입. 그럼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 계룡건설이 올라와 있네요. 정고점 돌파 패턴을 보이는 종목,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아침에 딱 보니까 뭐 철강주들만 강하게 움직여주고 다른 애들은 살짝 밀리고 있어서 이럴 때에서는 차라리 아예 그냥 정고점을 돌파한 강한 패턴이 편안할 것 같아서 오늘은 매매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니셈처럼 배수진을 치고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면 급락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한번 수익을 내줄 수 있는 폭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매매 패턴으로 신고가 패턴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장세가 강하거나 시장이 강할 때서나 신고가 패턴, 뭐 돌파되는 거지. 하락장이나 약세장에서는 가장 최고점에 사서 깨지기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인데 강세장에서는 이게 먹히지만 약세장에서는 최고가에 물려서 손실이 마이너스 90% 날 때까지 떨어질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돌파 패턴인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차트를 보겠지만 신고가예요. 거의 신고가권에 지금 뭐 월봉선을 봤을 때에서 신고가권에 지금 있는 종목이라서 계룡건설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전일 있었던 어제 이제 원익홀딩스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자, 지금 오늘 반도체 장비주 섹터들이 지금 전체다가 지금 뭐 힘을 좀 못 내요. 어제도 그렇게 힘을 내는 편은 아니었고. 근데 분명히 이슈는 있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슈를 두고 실적도 두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그 흐름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IT는 최소한 글쎄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계속 IT는 계속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IT 강국 계속 IT에 대한 발전들에 대해서 이슈는 계속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향후 뭐 일단은 10년 안에서는 무조건 IT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IT에 대한 흐름은 일단은 1년, 2년 동안에서는 실적들이 굉장히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sek터로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은 드렸던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테스라든지 작년에 줬던 종목들이 지금 거의 150%, 170%, 200% 육박하면서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줬던 종목들이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3월달, 4월달, 작년 3월달, 4월달 드렸던 종목들이 지금 하나마이크론, 에로티 백금, 실리콘웍스, 뭐 테스, 그다음에 뭐 PI 첨단 소재 이런 애들이 있죠. 다 작년에 다 줬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주다 보니까 바닥에 줬어 이거 2만 원대. 이거 2만 원대는 아니다. 이거는 3만 원대인가? 그 3만 4천 원대인가? 그때 줬던 종목이 얘도 80%나 올라갔고.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장비주들, IT 부품, IT 소재, 그러니까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은근 계속 올라가주면 이렇게 올라갔는데 근데 최근에 줬던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얘네들도 위치상으로 볼 때에서는 이렇게 바닥이 돼 있어서 이렇게 바닥에 돼 있어서 조정받으면 사는 거예요. 조정받으면 사는 거고 어제 7,2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7,200원대로 조정 나오게 되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은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지금 분 차트로 보게 되면은 없고 그렇죠? 어제 이렇게 쭉 한번 들어주고 정고점 돌파를 하고 지금 눌림목선에 있는데 이 정도 눌림목 정도 선이면은 여기를 행보하다가 일봉으로 다시 돌려서 차트를 보면 정고점 돌파 패턴 한 번 돌파가 나오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재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유는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죠. 어제 수급을 보면은 어제 외국인들이 72만 주. 최근에 기타 법인이 계속 사고 있고 그렇죠. 기타 법인이 7만 주, 만주, 13,000주, 64,000주 계속 사주고 있고 그리고 보험하고 기타 금융도 어제 근데 얘네들은 뭐 그렇게 많이 사는 부분들은 아닌데 투시는 좀 사고 있어요. 투시는 지금 한 달 누적이 26만 주, 외국인들은 한 달 누적이 83만 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지금 매도를 어제 금융투자랑 같이 했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 얘네 다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일단 물량들을 들고 있으니까 오늘은 거래량들을 마르는 게 좋겠죠. 돌파할 생각이 아니라면. 그래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한 하루 이틀 뒤에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다시 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살기 위해서 잘 째려보시면 되고 매도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어제 시가가 7,130원? 7,100 시가가 7,150원이다. 7,15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그냥 냅두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어쨌든 수익이 어느 정도 났으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 그래서 어제 절반 팔라고 한 이유가 수익이 나면 절반을 팔면 내려올 때 아쉬움이 좀 덜하기도 하고 뭐 손실로 바뀌진 않았겠지만 절반 정도는 팔아주는 게 항상 그래서 쫓아가지 마시라 그랬고 어제 쫓아가지 마. 어쨌든 아직 차트는 영원히 양호합니다. 여전히 이렇게 N자형으로 계속 윗방향으로 바닥에서 바닥이니까 지금 다 움직이는 철강주, 조선주, 해운주, 화학주들이 다 이러한 위치에서 이러한 모양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현대제철도 작년에서 요 모양에서 드렸던 거, OCI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OCI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위치가 딱 그래요. 여기서 바닥에 있다가 완전 바닥은 아닌데 여기서 드렸던 거거든요. 여기서. 올해 여기서 드렸던 거거든요. 여기서 드렸는데 지금 이게 44%인가 45%인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이 상태에서 드렸던 OCI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봐봐요. 지금 이 위치나 원익홀딩스나 완전 바닥은 아닌데 목표치는 크고 월봉으로 목표치가 보인다 했죠. 월봉으로 봤을 때 목표치가 무지하게 큰데 일봉으로 보면 단기적으로 떠 있어서 무서워 보이고 많이 올라가서 그런데 그런 종목이 지금 잘 가고 있는 흐름들. 그러니까 원익홀딩스도 괜찮다. 나머지 절반 팔고 나머지 가져가는 부분들은 또다시 하루 이틀 뒤에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른 뭐 원익 IPS, 원익 큐브, 원익 QNC 같은 자회사끼리니까 한번 같이 놓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원익 큐브라든지 원익 QNC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런 종목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원익 머티리얼즈도 있고 얘네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안 무너지죠? 무너질 일이 있겠습니까?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수가스 하는 부분들이고 다른 애들도 다 소재 부분들을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반도체를 공장을 미국에 투자하고 우리나라다 투자하고 거기 장비도 넣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런 이제 돈을 쏟아붓기 시작할 텐데 장비주들이 빠질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횡보를 하다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으면 다시 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좋게 본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원익홀딩스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지금 오늘 종목을 2021년도에서 지금 이건 좀 빠르게 볼 건데요. 종목이 좀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요. 1월 5일서부터 3월 25일까지 1월 5일서부터 3월 25일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3월달에 바닥에도 줬던 종목들 5%, 10% 수익 난 건 다 빼고 5%, 10% 된 거 다 빼고 그래도 수익이 뭐 50% 났다, 뭐 20% 났다, 100% 났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만 추려봤는데 이거는 자랑도 맞죠. 그렇죠? 자랑이지만 공부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바닥주를 샀을 때에서 1, 2, 3개월을 가게 되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이거를 계속 탐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눈이 떠집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1월 5일 날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1월 5일 날에 드렸던 거예요. 오늘도 좀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1월 5일 날 여기서 드렸죠? 자, 요 네모 체크하는 부분들을 잘 보세요. 이제 이건 공부입니다. 공부. 자, 차트를 길게 봐봐요. 자, 차트를 길게 보면 쭉 보면 여기서 추천했죠. 추천한 이유는 뭡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바닥, 그렇죠? 바닥에 줬기 때문에 수익률이 몇 프로 났느냐? 51%가 난 겁니다. 간단하죠? 되게 똑같아요, 다. 자, 다음 1월 12일 날에 드렸던 주성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2일. 사실 올해는 1월 12일이지만 작년에서는 4월달, 3월달에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로는 260%가 수익이 났을 건데 올해 기준으로는 88%가 수익이 났어요. 1월달. 이것도 그럼 왜 추천을 했느냐? 차트를 봐봐요. 그러니까 작년 3월달, 4월달 추천했던 자리는 여기고요. 올해 추천했던 자리는 여기인데 올라갈 목표치가 크죠. 그래서 여기서 추천했더니 몇 프로 수익 났다? 88.8%. 바닥이니까 역시 바닥 불패. 그렇죠? 바닥에서 하면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는 있지만 깨졌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큰 수익이 납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들이 최근에서 다시 그랬었고 실리콘 웍스가 그랬고 그다음에 뭐였죠? AP 시스템이 그랬고 APS 홀딩스가 그렇고 그러니까 바닥에 그러니까
교육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교육주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줬다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안 갈 때가 있는데 바닥에서 안 갈 때에서는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바닥이다 보니까 크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 물려도 바닥에서 물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고 대부분은 사자마자 깨지는 경우보다는 바닥 주다 보니까 그런 10개 중에 2~3개는 바로 말을 안 듣지만 10개 중에 7개 정도는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바닥주를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석엔지니어 같은 경우도 올해 바닥에서 88%나 올라간 거. 결국은 바닥주가 갑이라는 거. 자, 세 번째 1월 13일 날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이녹스 첨단 소재 1월 13일 날 드렸던 종목이고요. 1월 13일 날에 드리고 나서 얘도 25%가 지금 수익이 나와 있는데 매수 가격은 47,750원에 드렸던 건데 요거는 바닥 맞네요. 그렇죠? 바닥 맞죠? 딱 봐도 바닥이고 설명이 필요 없네요. 그렇죠? 쭉 빠져 있는 바닥에도 돌아가는 자리. 그리고 이녹첨단소재는 더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갈 것 같아요. 75,000원, 8만 원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만큼 차트도 괜찮고요. 수급도 괜찮고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녹 첨단 소재 25% 나중에서는 125%까지도 갈 수도 있는 종목이 되지도 않을까. 왜냐하면 진짜로 갈 수 있거든요. 8만 원까지. 나중에 가는지 안 가는지 나중에 보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1월 26일 날에 추천해드렸던 세아베스틸. 자, 세아베스틸 무지하게 강하죠. 어제도 강했고 어제는 조금 물량들이 그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오긴 했는데 물량들 다 털진 않았습니다. 철강주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거는 매수 가격이 13,100원 1월 26일 날 마찬가지 드렸던 포인트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바닥 주다 그러면 눈을 불 켜고 보세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1월 26일 날 13,100원대 여기군요.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자, 추천 포인트 바닥 아주 단순해요. 고점이죠. 완전 날바닥이죠. 날바닥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날바닥에서 하니까 지금 수익률은 몇 프로 났다? 106.1%. 드디어 올해 추천했던 종목이 100% 수익 난 게 나왔네요. 제 기억에는 이게 아마 올해 기준은 100% 넘는 게 얘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작년에서는 뭐 하나마이크론도 몇 가지 많이 있었는데 제약주도 작년에 좀 많았고 뭐 심지어 뭐 녹십자도 100% 수익을 줬으니까 작년에는 좀 많았는데 올해는 첫 스타트가 세아베스틸이 일단 100%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아직 25%지만 이런 애들이 올해 연말이나 내년 1년 그러니까 내년 한 4월 전쯤 되면 걔네들이 100% 아마 수익을 줄 거예요. 왜? 바닥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주들은 어떻게 된다? 무럭무럭 자라난다. 아셨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대응하라? 이 방송의 특성상 여러분들 장기로 끌고 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3% 먹으면 어떻게 하라? 절반 이상을 팔아라.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남겨놓으면 되고 그리고 공개방송 들어와서 참여하면 열심히 들으면 드릴 거고 만약에 욕심이 없으면 99%를 팔고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을 주니까 3%씩 먹고 팔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바닥주들 3% 먹고 팔고 다른 거를 사지만 그 종목이 100%, 200%, 300% 올라가는 건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저는 바닥주 때문에. 근데 매일같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걸 뭐 종목을 뭐 30개, 50개를 매일같이 AS를 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좀만 빠져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이제 좀만 빠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 정도 수익 나면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는 궁금하면 공개 방송을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바닥 종목들은 무럭무럭 원래 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아베스틸도 지금 106% 무럭무럭 좀 잘 자라고 있고요. 어디까지 잘할지 일단 저는 3만 원은 일단 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다음으로 이제 2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요. 올해 이거 다 올해 종목입니다. 올해 추천해드렸던 거 올해 2월 달에 KH바텍을 드렸어요. KH바텍을 드렸는데 KH바텍 2월 달가 여기네요. 그렇죠? 이것도 참 잘 잡았죠? 바닥에서.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차트적으로 이렇게 수령 비슷하게 이게 바닥이니까. 그래서 차트를 또 길게 보면 아직 올라갈 목표치가 남았죠. 이렇게 N자형 상승으로 크게. 그래서 이 KH바텍도 35,000원까지 갈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2년, 3년 정도 안에서는 35,000원을 갖다 놓을 겁니다. 걔가 그렇게 움직이려고 외국인들이 지금 열심히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KH바텍.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을 지금 종목들을 설명하면서 지금 시장의 특징도 같이 설명을 할게요.
KH바텍 같은 종목이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고 이런 종목이 계속 마치 이게 이런 게 용치 같은 건데 용이 오르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많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애들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굉장히 핫하게 이끌 겁니다. 저는 이거 거의 돌파 가능성이 80% 넘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건데 KH바텍이 넘어갈 겁니다. 뭐 테스 넘어가듯이 하나마이크로 넘어가듯이 분명히 얘는 넘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몇 프로 수익이냐면 32.5% 수익인데 올해 추천해서 그래. 올해 추천해서 32.5%밖에 수익이 나는 게 아니지만 이게 내년 정도 되면 얘가 132.5%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제가 계속 돌파할 때마다 AS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표치를 크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얘뿐만 아니라 모든 반도체 장비주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희골딩스가 다시 얘기 넘어가면 원희골딩스도 아니 다른 애들도 저렇게 많이 올라갈 텐데 얘가 여기에 머물겠느냐? 안 머물러요. 조금 늦더라도 얘도 여기 돌파하고 10,000원, 12,000원, 14,000원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 있는 지금 뭐 아까 KH바텍도 그렇고 이녹스 첨단소재도 그렇고 얘네들이 강하게 갈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다 보면 갈 때가 되면 5월 달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게 제정이 되고 지금 삼성에서 막 투자하고 뭐하고 해서 막 실적들 이제 막 나오고 막 올 여름에 뭐 수주 얘기 나오고 내년에서는 그 수주 얘기를 따른 실적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이래버리게 되면 엄청 가요, 이거. 반도체들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조선주가 같은 경우 먼저 수주를 먼저 받고 실적이 내년과 내후년에 나온다라 그러죠. 원래 조선주는 그렇게 한다라 그러죠. 맞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오긴 하죠. 왜냐면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되면 배는 이제 만들고 이제 팔고 하는 그게 이제 제작 기간이 기니까. 근데 그것보다 사이클이 좀 짧기 때문에 IT들은 수주가 딱 떨어지게 되면 거의 실적으로 거의 이제 뭐 이제 나비를 뭐 조만간에 바로 받아버리기 때문에 실적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수주는 많이 어느 정도 받아놨는데 이게 실적이 그 수주 받는 물량들이 여름에 좀 많이 지금 몰려 있대요. 대부분 IT들이 대부분 먼저 받은 쪽도 있을 거고 근데 올 여름서부터 IT주들은 달릴 것 같다라는 거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흐름들을 계속 짚어드릴게요. 어쨌든 IT주들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안 움직인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IT는 주워 담아야 됩니다. 실적이 되는데 왜 버립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게 IT인데 그렇죠? IT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KH바텍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 정고점 돌파할 거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IT 부품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 자 2월 9일 날에 이제 OCI 이제 태양광 섹터 대장인데 105,000원에 2월 9일 날에 드렸던 거고요. 바닥에서 준 게 아니고 좀 떠 있는 상태에서 줬어요. 떠 있는 상태에서 드렸는데 105,000원 여기 드렸는데 지금 수익률은 40%네요. 40% 정도 올라와 있고 얘도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 그렇죠? 날바닥에 있는 종목은 참 좋아요. 저는 이런 것만 찾아요. 이런 것만 어떻게 찾냐면 이런 종목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제 컴퓨터 그러니까 이 컴퓨터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컴퓨터긴 한데 이 세팅을 해놔요. 집에 이제 사무실에 그런 종목만 찾는 그 검색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내는 것들만 보면 좋아 보이는 게 10개가 나오면 거기서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안 찾아도 알아서 컴퓨터가 찾습니다.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 얘 이제 움직일 때 됐으니까 잘 봐라 하면서 삐용삐용 거리면서 계속 얘가 봐달라고 컴퓨터가 계속 그 소리는 안 내는데 계속 그게 떠요. 자기는 이제 올라갈 거니까 뿅뿅뿅 하면서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OCI 이거 좋아 보이네. 그렇게 해서 추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OCI가 그렇게 해서 40%나 올라온 거고요. 자, 그다음으로 얘기할 종목이 2월 16일 날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도 작년에 추천했던 기준으로는 이것도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에도 이거 바닥에서 그때 이제 코로나 이슈 있을 때 4월달, 3월달에 바닥 추천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는 260% 정도가 수익이 난 거지만 올해 코스모 신소재 2월 16일에 추천한 자리에서는 2만 원대 추천했던 자리고 차트가 자리가 좋았죠. 그러니까 이때 추천할 때에서 여기서 추천할 때에서는 바닥 자리에서 추천했던 거고 여기는 다시 올라갈 것 같아 추천했던 자리고 2만 원대 여기군요. 2만 원대.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려치고 있는데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는 바닥, 여기는 그냥 강해서. 이게 신고점이니까 지금은 신고점을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흐름. 그래서 얘는 지금 그냥 신고가 패턴이에요. 신고가 패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세력들이 그냥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주 비슷하게 땡겨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신규 매수는 안 되고 수익률은 그래도 꽤 낮습니다. 43% 정도. 근데 저는 이 포인트, 2만 원짜리 포인트보다는 요 포인트를 좋아해요. 여기 10,000원 이하, 뭐 8,000원, 7,000원. 근데 이 코스모신 소재는 이전에서 7,000원 추천했던 자리입니다. 7,000원에서 추천해가지고 7,000원에 추천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건데 어쨌든 올해에서도 또 한 번 추천했던 종목이고 자 3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3월 11일 날에 네페스 이것도 아마 매매적인 관점에서 드렸던 건데 네페스는 3월 11일 날 여기 조정받을 때 여기서 드렸던 종목이고 이렇게 올라올 때 매도 타이밍을 잡았다면 그리고 지금도 18.8% 정도 수익 이거 조정시 눌림목으로 패턴을 잡은 건데 이건 바닥주 잡은 건 아니고 매매 패턴을 잡은 거고요. 3월 12일 날에 자 이것도 최근에 시장이 흔들릴 때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많이 빠졌길래 매매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자화전전을 길게 보면 아직 여기에서는 만만하죠. 이쯤 내려왔으면은 여기까지 이제 저항 라인이니까 그래서 조정받을 공략해서 얘는 수익률이 45.2% 정도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3월 25일 날 말씀드렸던 원희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할 텐데 원희홀딩스부터 해서 원희홀딩스도 3월 25일 날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원희홀딩스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제가 벌써 원희홀딩스를 4번째 추천을 했더라고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원희홀딩스를 제일 처음에 추천했던 건 3월 25일이니까 한 요쯤 여기네요. 여기서 이쪽에서 눌림목을 주고 60선 닫고 다시 한번 올려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때 당시 가격대는 6,600원에 사실 이때 추천했던 이유는 얘를 보고 추천한 건 아니었고요. 원익큐브, 원익QNC, 원익머티리얼즈가 워낙 강하게 움직이니까 얘가 따라가겠다 싶어 6,600원 추천했던 건데 그때 기준으로 얘는 16.4%인데 원익큐브, 원익QNC, 원익머티리얼즈에 비하면 얘는 그래도 못 간 겁니다. 최근에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뭐 7%, 8%, 9% 뭐 그 정도 수준이겠지만 다른 애들에 비하면 워낙 못 갔기 때문에 여전히 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의 표육 종목 이제 그럼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표육 종목 계룡건설인데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수 가격에 도달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일단은 35,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제 일단 적어놓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35,500원 정도 35,500원 정도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눌릴 때 그 이하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얘 패턴은 완전 신고가는 아니에요. 이전에 한 10년 전인가 저쪽 왼쪽에 보면은 고가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2009년도 이후에서의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패턴이죠. 결국은 10년 동안 있으면은 뭐 10년의 고점을 돌파했으면 신고가 패턴으로 거의 보는 건데 전고점을 돌파를 한 강한 패턴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사서 가지고 있고 여전히 건설주에 대한 순환매, 증권주에 대한 순환매, 지금 철강주들이 완전히 저거는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미쳤네요. 저거는 동국제강 지금 13% 올라가게 되는데 저게 계속 철강주만 혼자 못 갑니다. 지금 거의 뭐 클라이막스 지금 상황인 건데 저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업종들도 이제 그 시기 질투를 하죠. 아니 철강주 너네들만 주식이냐? 야 너네들만 경기 민감주야? 야 너네들만 뭐 쇼티지 났어? 너네들만 뭐 좋아? 우리도 좋다 하면서 증권주도 갈 거고요. 건설주도 갈 거고 화학주도 갈 거고요. 뭐 해운주도 갈 거고요. 다 이슈는 비슷해요. 이슈는 비슷한데 돈이 지금 오늘 철강주에 들어가서 오늘 동국제강이 날아가서 그런데 조만간에 건설주들도 증권주들도 그다음에 뭐 해운, 철강, 조선 뭐 등등등 경기 민감주들 여태까지 얘기했던 애들 다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도 매매적인 관점에서 대신에 지난번에 유니쌤처럼 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아닙니다. 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이거는 찍어주고 갈게요. 34,000원짜리가 깨져버리게 되면 그냥 잘라버려야 됩니다. 34,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매매적으로 붙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요 계룡건설까지 오늘 표육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계룡건설 매수가 35,500원에 공략해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바른손 EN. 바른손 ENA. 바른손 ENA.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어떻게 되시죠? 네, 매수단가는 1,798원이고요. 네, 비중은 25% 있어요. 비중은 25%시고, 1,798원이라 하셨죠? 네, 최근에 사신 건 아니시네요, 그렇죠? 네, 작년에 한 5월쯤에 샀어요. 작년에 5월쯤에. 그럼 그동안 계속 안 움직이고 그랬을 텐데 좀 지루했죠, 그렇죠? 당연히. 네, 추가 매수 해가지고 단가를 조금 낮춘 거예요. 아, 이것도 낮췄는데 지금 그래요. 네, 2,000원 정도에 샀는데 너무 내려서 단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조금 낮춘 금액인데 그래도 그 금액대를 잘 안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그러니까 바른손하고 바른손 ENA가 그냥 시중에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소문이 돌고 있는 그냥 작전주거든요. 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생충 얘기 나올 때에서도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고, 뭐 지금 뭐 미나리에 엮이고 뭐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이런 이제 여기저기 이제 투자 회사들 근데 실적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제 기억에 그때도 별로 그닥 이렇죠. 바른손 같은 경우는 적자 지속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바른손 ENA도 적자 지속 중간에 한번 이제 이익이 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적자 지속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잡주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잡주는 이제 개별주, 그러니까 급등락이 좀 심한 네,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종목을 이제 도구 잡주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하면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얘는. 근데 이제 지금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원래 이름이 나 있는 작전주기 때문에 네. 개인들을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먹여주지 않아요, 잘. 잘 그래도 먹여주지 2,000원 않아서. 선까지 갈까요? 뭐라고요? 2,000원 선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한번 올라타게 되면은 무섭게 또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안 갈 때는 정말로 징그럽게 안 가요. 징그럽게 안 갈 뿐더러 징그럽게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작전주의 성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한번 여기서 얘네들이 한번 시세를 한번 주고 얘들이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서도 저는 관심이 없었고 내린 상태에서도 별로 관심 안 가졌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조사를 안 해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얘네들이 과거서부터 제가 얘네들이 작전하는 애들 요거 바른손 애들 쭉 봐왔는데 한 번 빼놓으면 그냥 2년, 3년은 그냥 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움직여요. 그리고 시장과 상관없이 시장이 막 폭등작이 나오고 상승작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너네들은 가라, 우리는 안 갈게.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안 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막 옆에 있는 종목들 막 개별 종목들도 잘 가고 대형주 잘 가고 막 시장은 막 지수가 4천 갔다 5천 갔다 코스피 만시대가 와도 우리는 안 갈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요 얘네들은. 네. 그러니까 정말 징그럽게 움직임이 별로 해서 없어서. 말을 안 들어요 얘가. 예. 그렇다고 지금 좀 조절해야 손절하기에는 이게 네. 차트만 보면은 한 방에 가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한 네. 방만 움직이면 되는데 이거 빨리 조만간에 양봉이 나와서 빨리 움직여서 올라가 주면은 잘 챙기시면 되는데 여전히 지금 거래량들이 없고 네. 계속 모양만 만들고 있어서 이거는 언제 움직인다라고 이거는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세력들이 막 자기네들이 매집을 다 끝내놓고 우리가 이제 돈을 넣고 땡길 때 그때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 아주 지독하게 안 움직이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바른손 ENA. 이름 비슷하다고 바른전자까지 해가지고 바른이 없는데 어쨌든 바른손 ENA는 굉장히 그 지독한 종목이라서 그러니까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만약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또 수익도 굉장히 또 크게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물론 이제 2,000원을 돌파를 해야 되지만 2,000원 돌파하면 벌써 수익으로 돌겠지만 2,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큰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2,000원 돌파하는 게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가 매수는 좀 별로고요. 그냥 갖고 있는 상태에서 쭉 가져가다가
네. 한 1,700원에서 1,800원대는 그래도 갈 것 같긴 하거든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는 해요, 그래도. 네. 그러면 1,700원에서 1,800원 사이. 그러면 이제 수익 근처나 아니면 손실이 작아지는 자리에서 네.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아, 거기서 그냥 팔고 다른 걸로 교체를 하시고. 근데 만약에 네. 1,700원, 1,800원 갔는데 거래가 무지막지하게 막 실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근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 섹터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이쪽에다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 뭐 IT서부터 해서 지금 철강에다가 해운에다가 조선 기자재, 풍력, 태양광 등등등등. 그렇죠? 네.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테마로 이게 밀집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서는 장이 안 좋았으니까 이런 게 잘 움직였지만 지금은 좀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요거 한 1,700원대 올라오면 다시 질문을 네. 주시고 거기서 좀 네.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일 현대시멘트요. 한일 현대시멘트 네, 41,500원에 10%. 41,600원이요? 41,500원. 41,500원. 네, 비중은요? 10%요. 10%. 네. 자, 요거 조금 물리셨는데 네. 좀 걱정이 되시나요? 어때요? 아, 이게 오늘 보니까 뭐 유상증자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이미 유상증자 얘기는 포함이 됐을 거예요. 아, 네. 만약에 그 유상증자 얘기가 오늘 처음 나왔다. 네. 근데 그게 3자 배정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벌써 35,000원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박았을 겁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유상증자 얘기가 지금 시청자님이 들었는데 움직임이 없죠. 네. 이미 벌써 이걸 갖고 있던 사람들과 여기에 관심 있던 사람들은 이미 벌써 다 알았던 얘기예요. 아, 딱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이 지금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삼자 배정 얘기였으면은 뭐 급등이 뭐 상한가가 나왔든 간에 뭐 유증을 뭐 돈이 없어가 회사 돈이 없어 유증을 지금 했다라 그러면 뭐 하한가를 나왔든 간에 둘 중에 하나 나왔을 텐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뭐 삼자 배정 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삼자 배정 유증 한번 찾아보세요. 주가 차트를 보니까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유상증자 얘기가 있던데. 그 삼자 배정이냐 아니면 그냥 하는 거냐에 따라 좀 틀려요. 아, 근데 지금 차트 모양을 보면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잖아요. 네. 얘는 또 갑니다. 네. 지금 한 3주 전인가요? 4주 전에 지금 시멘트도 지금 없어가지고 쇼티지 상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재건축에 대해서 지금 건설 경기도 지금 슬슬 좋은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거기 다음에 내년 3월달 대선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또 그 전에 한 번 또 움직일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한일 현대시멘트도 여기서 횡보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5만 원, 6만 원 봐야 돼요. 네. 그래서 크게 보세요. 6만 원까지. 네. 그러면 혹시 네.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느 선에서 매수를 하는 게 지금은 가격이 좀 애매하고요. 네. 물론 쉽게는 안 내려오겠지만 만약에 얘가 밀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35,000원에서 36,0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네. 밀리면 걱정하지 말고 더 사버리세요.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떨어지면은 개인들 손실보다는 기가 외국인 들어갔다가 물린 경우들이 더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네.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하시면 되는데 아마 잘 안 밀릴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럼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5만 원 정도 조금 스윙적으로는 5만 원 정도 4만 5천 원은 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좀 끌고 가세요. 얘는 5만 원이나 6만 원 정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또 갑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예, 조이시티고요. 조이스틱? 아, 아니, 조이시티. 조이시티. 예. 조이시티. 매수 예, 가격 비중 9,800원에 10%요. 9,800원에 10%. 오늘 사셨나요? 아니요, 한 20일 정도 됐는데, 20일 정도. 1,450원까지 올라오더면, 저는 이제 그때 제가 사서 얼마 뒤에 올라오던데, 저는 목표가를 처음에는 한 11,000원 정도. 아, 그 정도 보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예, 예. 그 정도 보시고 가셨으면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면 예, 그래서 너무 계속 또 올라갔다가 눌리고 또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완전 바닥은 또 아니라서 이게 급등이 나오는 거는 그래서 아니거든요. 예. 완전 차트를 길게 보면 자, 예.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제 해운주들은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예. 이쪽에 철강주들도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근데 얘는 그걸 따지게 되면 지금 못 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 되게 많이 간 것도 아니에요.
예. 적당히 간 거거든요. 적당히 간 건데 그래서 적당히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급락도 그러면 없고 급등도 없고. 근데 11,000원까지는 괜찮아요. 11,000원까지는 보지만 그 이상은 보기는 힘듭니까? 아니 힘든 게 아니고 얘보다 만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바닥에서 완전 날바닥에서 뭐 예를 목표치가 500%, 600%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얘는 목표치가 많이 잡아야 얘는 뭐 엄청나게 지금 세게 잡아야 전고점까지 아무리 많이 잡아야 몇 프로냐면은 많이 잡아야 60%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 전고점을 목표치 잡아. 예를 들어 원희골딩스 전고점까지 목표치 한번 잡아볼까요? 원희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렇게 목표치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최대 목표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지게 되면 얘는 목표치가 보니까 170%?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죠? 잠깐만요. 더 나올 텐데 이게 요거 목표치가 아니고 더 길게 보면은 맞네요. 한 170% 정도? 그러니까 170%짜리 목표치가 있고 60%짜리 목표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목표치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큰 종목들이 지금 잘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똑같이 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순환매. 그래서 다른 것보다 탄력이 적다라 보시면 되는 거고 못 가지는 않아요. 얘가 뭐 20%, 30% 갈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가려면은 여기를 또 뚫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자리죠. 12,000원짜리가. 그러면 제 목표까지 오면 네. 그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더 낫겠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기가 더 편한 종목. 그러니까 감을 따먹더라도 똑같은 감인데 손 이렇게 뻗어서 따는 감과 한 3m 올라가서 따 먹는 감은 맛은 똑같아요. 근데 3m 올라가서 먹는 감을 굳이 그렇죠? 힘들게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먹을 수 있는 수익을 챙기려 그러면은 조이시티의 여기 위치 있죠. 올해 1월달, 2월달, 작년 1월달, 2월달 위치에 있는 종목들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것들. 그래서 작년 바닥에서 여기서 드렸던 이게 바로 세아베스틸이네요. 바닥에서 4,000원짜리 여기가 세아베스틸 드렸더니 세아베스틸 100% 올라가듯이 바닥에 있는 차트를 보세요. 차트가 조이스틱처럼 이게 쭉 올라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날바닥에 있는 것들 있죠. 날바닥에서 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샀을 때에서 큰 수익이 나는 거고요.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밖에 되질 않아요. 큰 수익이 나오질 않아요. 저는 조이스티가 좀 있는 데서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온 게 좀 보이죠, 이제? 예, 3,000원에서 지금 그래도 250%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얘가 탄력이 세게 안 나오는 건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서 바닥에 샀던 사람들로서 250%, 고점에서 여기 300% 먹고 팔았겠죠. 320% 나왔네. 320% 먹고 수익 나고 와 나는 320% 수익 났다 하고 와 하고 팔고 나온 거예요. 근데 320% 올라갔던 종목이 싼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샀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갈 거예요. 아직 괜찮아요. 그래요. 추세라는 게 계속 추세라는 게 깨지지 않으면 이게 추세거든요. 추세가 깨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000원, 그러니까 만 원대 그쪽에서 계속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10,000원이 원래 그게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게 10,000원짜리, 그다음에 100,000원짜리 요게 심리적으로 물량들이 많아요, 원래. 거기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다, 원래.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좀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시고 지금 시장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철강주들만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 저럴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저거만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서도 철강주가 잘 갈 수 있다. 철강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면서 다른 애들 순환매 나올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작년에 철강주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 연말에서도 의외로 IT가 주도주지만 철강주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세아베스틸도 추천했던 거, 현대제철도 추천하고 싶었는데 이미 추천했던 거였고 포스코 다 올라가갖고 추천을 못해서 세아베스 추천했던 것들. 그래서 세아베스 추천했던 것였는데 지금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움직일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거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오늘은 이정수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공개 방송 참여 방법, 그리고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눌 수 있는 곳, 실전 매매 정수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잠시 후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종목 상담 계속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이어집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